이건 테슬라에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기차 업체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사가 가장 유리할 겁니다. 미국 주식 모아가기입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는 99%가 테슬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테슬라 주식 투자 시 알아야 할 리스크 2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 법률과 규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소유할 땐 어떤 리스크가 따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큰 제목과 함께 자세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다면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일부를 안 본 분들은 링크해놓은 영상을 먼저 시청해보세요. 저도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좋은 정보를 공부하고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주가가 미쳐서 폭등하거나 반대로 크게 하락할 때 그게 회사에 정말 큰일이 난 건지 아니면 큰일이 난 것처럼 많은 대중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10Q란 분기별 보고서를 보면 시험 바로 전날 선생님이 이거 중요해 밑줄 쳐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매도나 매수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0Q의 용도 자체가 바로 저희 같은 투자자를 돕기 위해 만든 거니까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테슬라의 리스크를 살펴보면서 판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테슬라 투자 시 리스크, 세부 항목으로는 정부 법률과 규제에 관련된 리스크가 있고요. 또 테슬라 주식 소유할 때 관련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까요? 정부 법률과 규제에 관련된 리스크 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테슬라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제품의 개발과 채택을 지원하는 정부와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나 해외에서 전기차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비과세, 세액공제, 리베이트가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소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 독일, 홍콩, 덴마크, 캘리포니아에서 인센티브가 만료되거나 취소되거나 일시 중지된 적도 있다. 그 결과로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어디에서 조립이 되는지 공급 업체가 현지 업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불균형적인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다. 그 결과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센티브는 재생에너지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소진될 수도 감소될 수도 종료될 수도 있다. 때로는 경고 없이 만료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도 태양광 발전 시설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하는 것에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2023년 이후에는 만료될 예정이다. 테슬라는 회사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이 드는 법적 금지 처분, 사업의 불리하게 변경을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이 국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미국, 중국, 독일 포함해서 그 나라만의 복잡한 환경, 제조, 보건, 안전에 관련된 법에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제품 사용, 취급, 보관, 재활용, 폐기, 위험물질 처리, 제품에 대한 책임, 그리고 기가 팩토리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새로운 법률이나 개정된 법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연되거나 상당한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테슬라는 회사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이 드는 법적 금지 처분, 사업에 불리하게 변경을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회사 내의 차별에 대한 조사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테슬라 직원 총기 사망 사건이 있었죠. 12월 13일에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말싸움 끝에 다른 직원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를 국내외로 공급, 제조, 수입, 판매하는데 각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외국 기관의 테슬라 차량의 공식 검토와 인증이 필요한데 그때 비용이 발생하고 리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워낙 많은 나라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하는 나라의 표준에 맞게 차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제공하지만 현재까지는 운전자가 완전히 개입해서 운전해야 한다. 향후 완전 자율주행 달성을 목표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판매, 등록을 위해선 부합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 현재 존재하는 법률은 완전 자율주행을 이용하면서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관한 규정들이 아니라 기존 운전자가 있는 차에 대한 법률이다. 이런 규제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제품이 지연될 수 있다. 또 자율주행을 제한해서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당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테슬라 제품 이용자가 어디 있는지에 관한 위치 정보의 사용은 법적으로 회사에게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책임, 벌금, 감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개인 위치 정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위법이 되는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핵심 사업 부분 중 하나인데 잘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현지 상황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라서 테슬라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내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면서 중국 내 테슬라 운전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언제 생겨도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테슬라 오토파일럿, FSD 자율주행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다른 회사의 자율주행이 만약에 나오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테슬라는 특정 정보의 조사나 절차에서 발생하는 책임, 체벌, 제한적인 제재로 인해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결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테슬라는 앞으로 생길 문제의 결과나 영향을 예측할 수 없고 미국 법무부와 다른 정보기관이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엔 책임, 벌칙 및 기타 제한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2018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주식회사에서 개인 소유 회사로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의 트윗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법무부에 40밀리언 달러, 약 500억의 합의금을 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사업 모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테슬라는 앞으로도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이런 사업 모델을 보고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법률도 있고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테슬라가 앞으로 직영 매장을 통해 차량을 판매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그동안 이러한 여러 건의 소송에서 이겼다. 하지만 몇몇 주에서는 해당 주에서 자동차 대리점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려는 딜러 협회의 움직임이 있다. 법이 바뀌게 되면 대리점 딜러를 통해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감소할 수 있고 떡을 좀 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영업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직영 대리점 라이센스 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쪽 법률은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처럼 테슬라에 방해가 되는 문제들은 테슬라의 재무 상태와 사업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정부 법률과 규제에 관련된 리스크를 알집 요약해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 인센티브 축소 및 종료. 두 번째, 새로운 법률과 규제.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 네 번째, 법적 책임 제재. 다섯 번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인가요?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 혜택이 축소되거나 종료되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건 테슬라에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기차 업체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재생에너지로 변환하는 그 과도기의 초반이라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더 많은 차들이 전기차로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이런 혜택은 사라질 겁니다. 그 시점이 왔을 땐 어떤 전기차 회사가 가장 유리할까요? 혜택이 사라지면 차를 구매하길 희망하는 사람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신중하게 어떤 차를 살까 고민을 하겠죠? 무슨 고민을 할까요? 브랜드가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이건 솔직히 이상적인 판단의 영역이 아니죠. 메신저 하면 카카오톡, 커피 하면 스타벅스, 전기차 하면 테슬라. 두 번째, SNS나 주위 사람들의 후기를 참고하겠죠. 그 시점이 되면 도로에 제일 많이 다니는 전기차가 뭘까요? 뽐내고 자랑하는 걸 SNS에 올리겠죠. 그럼 절대적인 노출량도 늘어납니다. 무엇인가를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법이죠. 견물생심입니다. 세 번째, 내가 편하게 자율주행을 즐길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자율주행에 가장 가까이 있는 회사가 어디죠? 당근이죠. 네 번째, 경제적인가? 주행거리는 잘 나오나? 물론입니다. 다섯 번째,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많은가? 슈퍼차저가 있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사가 가장 유리할 겁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위불 주식 계좌에 가입하세요. 최소 총 11불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영상 밑에 설명란에 링크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주식을 소유할 때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스크의 요소로는 변동성, 재무 결과, 가이던스,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 주식 매각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의 거래 가격은 계속해서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의 주식 거래 가격은 지금까지 큰 변동성을 보여왔고 많은 요인에 따라 계속해서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변동성은 테슬라가 통제할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기술주는 영업 성과와 결과와 상관없이 엄청난 가격 변동과 거래량 변동을 경험해왔다. 특히 테슬라는 수없이 과거에 공매도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컸다라고 벌써 경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테슬라 주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 때문에 실제 영업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도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 때문에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조치를 적극 옹호하지만 소송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경영진이 사업에 몰두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재무 결과는 운영 비용과 기타 요인의 변동으로 인해서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설계, 개발, 제조하고 제조시설을 확장하고 설비를 추가해서 기간별 재무 결과가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속도와 다를 수 있다.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처음 선보이고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기간별로 테슬라의 수익이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무 성과를 분기별로 비교하는 게 항상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단기적인 비교는 테슬라 미래의 성과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모아갈 겁니다. 그리고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이 오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추매해서 눈덩이를 계속 크게 만들 겁니다. 테슬라 재무 결과는 단기 분기별 재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주식 리서치 분석가, 평가기관,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테슬라 주식 거래 가격은 변동성이 커지고 크게 하락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단기간만 보지 말고 길게 봐라 라는 건 알 수 있죠. 반대로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이 테슬라 예상 주가를 항상 뒤따라오는 이유는 바로 과거의 성장률로 미래의 성장을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전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갑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내려갑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올해만 3번 정도 차 가격을 올렸습니다. 부품 가격은 떨어지는데 차 판매가는 올렸다. 그 차이가 벌어지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기대치를 또 앞서고 또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부랴부랴 다시 상향 조정을 해서 예상 주가를 다시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붕괴되는 이유고 수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기차 섹터 1위 테슬라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발표된 지침이나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사업 성과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앞으로의 일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하죠. 그러니까 단기간의 주가를 예상하는 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인 분기 보고서에도 써 있습니다. 테슬라가 제시하는 미래의 가이던스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신제품을 양산하는 시기에 부정확한 적도 있었다. 테슬라의 가이던스는 예상 생산, 판매량, 평균 판매 가격, 예상하고 있는 비용 절감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만든다. 만약 테슬라의 가이던스 예측치가 충족되지 않거나 결과가 다르다면 시장 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가이던스가 사람들의 기대치를 못 미칠 때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단기간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단기간을 강조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대로, 본인의 스토리대로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이 벌써 써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개인 대출을 납부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지분 10%를 매각했죠. 이걸 확대 해석하면 이번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던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트위터에서 테슬라 지분 10% 매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팔로워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트윗을 했었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땡큐 분기보고서에서 거의 시험 전날 밑줄 쳐라 수준으로 알려줬네요. 자, 오늘은 테슬라에서 직접 밝힌 정부 법률과 규제에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소유했을 때 따르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테슬라에서 직접 언급한 리스크들을 살펴보기 전과 후를 생각해보세요. 이걸 먼저 읽어본 사람은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단기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미래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응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위불 주식 계좌에 가입하세요. 그러면 3불에서 300불어치의 주식을 무료로 환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 1불이라도 계좌에 이체하시면 8불에서 2000불짜리 주식을 무료로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총 11불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영상 밑에 설명란에 링크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